안녕하세요. 아빠 붕어빵입니다. 예, 오늘 유엔에서 저희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던 그 LMI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.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을 했거든요.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뉴스에서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. 유엔에 따르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캐나다 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고되었다. 이런 발표를 합니다. 용어는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. 이게 LMI에밖에 없죠. 근데 이 기사를 보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건 여기 캐나다 사시는 분들,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. 그리고 저도 많이 방송을 했죠. LMI 얘기하면 예전보다도 지금 더 직업 알선 사기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게 사실 1, 2년 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. 되게 오래됐고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캐나다를 한 1, 2년만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유엔은 살짝 한 발 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. 예, 이 내용들은 제가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엔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. 분명한 이해충돌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고용인들에게 알려야 할 이런 책임의 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고 있다. 너네는 뭐 하는 거냐? 왜 방관하고 있냐?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.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답해야 되니까 우리 이민성 장관 마크 밀러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현대판 노예제도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. 그거 너무 세게 말하신 거 아닙니까? 물론 이렇게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.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들하고 입장차는 있으니까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크 밀러 장관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. 우리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거죠. 저임금 노동자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캐나다인들이 그걸 할 것 같진 않고 당연히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니까 캐나다에서 일하면 좋지 않겠냐.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쪽만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윈윈 관계고 물론 그 와중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. 서로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LMI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받는 입장은 사실 이분 장관이 말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겠죠. 그러니까 예전하고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왔을 때는 더 오래되긴 했지만 2, 3년 전만 해도 웬만한 데 가가지고 알버타나 이런 데 가서 LMIA로 한 2, 3년만 버티면 영주권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었다고요.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지역도 많이 막혔죠. 요새는 글쎄라고 이렇게 물음표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업주가 갑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. 왜냐하면 이렇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 되어버렸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영주권 받고 어떻게 지내겠지만 최근에 그 몇 년간 오신 분들은 이미 캐나다에 혹시라도 발을 담궜다면 정말 진짜 빼지도 못하는 거죠. 뭘 누군가는 이제 야 싫으면 여기면 가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죠. 여기 캐나다에다가 이미 올 때부터 돈이랑 시간이랑 내가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.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더라도 그냥 무작정 발 빼기에는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기도 어렵고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. 요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캐나다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곳 웬만한 스트림으로는 어디예요? BC 안 되죠. 알버타 안 되죠. 온타리오 안 되고 퀘벡 안 되니까 남는 곳이 캐나다 전체적으로 봐도 이쪽이나 여기 두세 곳밖에 없는데 지도로만 보더라도 반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내 지역에서 지도로만 봐도 반도 안 되는데 그리고 X친 지역이 캐나다 인구의 한 7, 80%는 될 텐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업주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직업들을 대상으로 많이 데리고 왔는지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크게 증가한 것들이 있어요. 거의 한 5,000%, 여기 4,000%, 여기는 15,000%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. 이런 직업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,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, 그리고 한참 또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케어기버라고 하잖아요. 이제 간병인 같은 것들.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기존의 숫자가 워낙 적었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많이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직업들이 많이 선정되었다. 뭐 당연한 결과겠죠.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. 물론 저런 직업들이 저임금 직업들인 건 맞긴 하지만 정말 이런 지역에서도 필요한 게 맞냐?
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밴쿠버랑 토론토 직업을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LMIA 발급 현황이거든요.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저임금으로 LMIA를 발급한 그런 것들이에요. 뭐 여기 섬 지역은 당연히 좀 저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시 내에서도 저임금으로 LMIA를 발급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 GTA로 좀 넓혀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임금 직업으로 LMIA를 하고 있는 추세다. 사실 뭐 영주권 받으려고 버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냥 희망 없이 버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다 저렇게 채우다 보니까 정작 자국민들은 직업을 잃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. 최근에 들어 뭐 고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올 필요가 있냐 하는 지금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편이고 굉장히 조금 이게 복잡한 캐나다 내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캐나다 내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도 밝히면서 전 세계 사람들도 점점 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을 담았던 뉴스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.